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논어 1편인 학이편의 첫 번째 1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논어는 모두 20편인데 각각 제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편의상 한 편의 맨 처음에 두자 또는 석자를 따서 편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논어의 1편의 첫 문장이 학이시스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첫 두자를 따서 학이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이편에는 모두 16장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이 1장의 제목은 흔히 군자 삼락으로 알려져 있는데 군자에게는 3가지 기쁨이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제가 부제로 인정받지 못한 자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underprivileged라고 붙였습니다. under, 아래죠. privileged는 기득권, 혜택이 있는, 혜택을 받는 이런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underprivileged 하면 기득권이 없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즉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제목을 단 이유는 이 내용을 이후에 외국인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밑작업하는 거예요. 예, 이 영상이 외국에 가면 영어 자막으로 바뀔 겁니다. 예, 첫 영상에 자막을 달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어쩔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제목을 인정받지 못한 자라고 제목을 붙이고 나니까 이 제목이 게임 이름인 스타크래프트라고 그 게임이 있어요. 그것의 1장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크게 인기가 있지는 않아서 사람들 모른다고는 하는데, 저는 지금 강의 대상이 이제 어르신들이지만, 이왕에 젊은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정했습니다. 예, 혹시 젊은 친구들이 제목을 보고 들어왔다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혹 자제분들이나 손주님들에게도 슬쩍 한번 들어보라고 하세요. 예. 내용을 들으면 젊은이들도 좀 글쎄 공감이 가지 않을까요? 예. 제가 굉장히 그쪽으로 젊은 애들에게도 좀 공감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미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떻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소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옥수라고 아시나요? 옥수. 옥수의 뜻은 원래 맑은 샘물이라는 의미인데 이 샘물이 소화기관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침이 웬만한 위장 질환은 쉽게 고친다고 해서 침을 맑은 샘물이라는 옥수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세계 이황생님의 활인신방이라는 책을 보면요, 호흡법이나 양생법과 함께 침의 역할이 크게 표현하신 글이 있습니다. 예, 요즘은 또 침을 회춘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비타민 좋아하시죠? 예, 열심히 입안에 침이 고이도록 혀를 돌리셔서 침을 만드시고 거친 음식 삼키듯이 이렇게 서너 번 나누어서 삼키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눈 딱 뜨시면은요, 혀부터 돌리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꼭 혀를 왼쪽으로 36번, 오른쪽으로 36번 해서 침을 만들어서 3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꿀꺽꿀꺽 삼키셔요. 활인신방에 자세하게 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글 읽어보죠. 원래는 한자 원본을 읽고 시작을 하지만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을 먼저 달았습니다. 입에 침 만들려고 혼자 중얼거리시면 옆에 사람이 오해하죠. 예, 책을 읽으시면 침은 저절로 생깁니다.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럼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세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자왈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으로부터 바야흐로 찾아온 벗이 있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예, 원문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 유붕 자원방래 불력 락호 인부지 불온 불력 군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자왈 그랬어요. 예, 자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공자 그러면 공선생님, 맹자 하면 맹선생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왈 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그 맹자를 자왈 그러진 않아요. 예, 다른 뭐 증자를 자왈 그러지 않고요. 오직 자왈하는 것은 공자님에게만 통용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요, 그 김가장의 경우에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김가장, 이가장 하고 부르죠. 그러나 아랫사람 김가장이 위에 김사장님한테 김사장님, 김사장님 이러지 않지요. 그냥 사장님 그러죠. 예, 그랑 같은 이치예요. 아래 제자들이 다른 분들한테는 그 앞에 성씨를 붙여서 자자를 쓰지만 공자님에게는 그냥 자왈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그랬습니다. 예, 학 배우다. 요 학은요 명사로는 배움하지만 그 한자 한 글자로 있을 때는 그 글자 하나로 문장이 돼요. 그래서 배우다예요. 배우다. 배우다라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배운다 하는 문장과 그 다음에 이자는요 접속사예요. 접속사인데 순접과 역접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우다 그리고 어쩌고 하면은 순접이에요. 배웠다 그러나 어쩌다 하면은 그러나 역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장 속에서 뜻을 헤아려서 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배가 고프다 라는 문장과 그 뒤에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 접속사를 나는 배가 고파서 그래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자를. 그런데 앞에 배가 고프다 밥을 못 먹었다 이 두 문장을 붙이길 때에는 배가 고프다 그러나 밥을 먹지 못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똑같은 이자 접속사 이자를 쓰지만 그 문장 해석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예, 학이라는 문장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습지라고 하는 문장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접속시킨 겁니다. 예, 배우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나면 틈틈이 이런 거죠. 예, 익히다. 학습하다 습이에요. 예,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무엇을 지시했을까요? 앞에 배운 것을 학을 지시한 거예요. 배우다는 것과 그 다음에 틈틈이 그것을 배운 것을 익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배우고 때때로 익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통용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이자를요 접속사로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뒤에 지시대명사를 앞으로 강조해서 학으로 앞으로 끌어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운 것을 때때로 틈만 나면 익히다. 그것을 익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좋으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배운 것을 때때로 틈만 나면 시간이 날 때만 불력 열호. 예, 아닐 불자죠. 역자는 역시 역자예요. 또한 요게 열자가요. 말씀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쁠 열이에요.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예요. 뒤에 맨 끝에 호자는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뭐입니까? 의문사예요. 어미사, 말의 맨 끝 꼬리미자, 말 끝에 붙이는 어미사인데 의문을 뜻하거나 그죠? 감탄사를 붙일 때 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그 배운 것을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예요. 호자가 딱 강조를 한 거죠. 감탄사, 의문사를 넣음으로써 정말 기쁘다 이걸 강조한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열자
열자는요, 말씀 언변의 태자예요. 이 태자 옆에 있는 게 기쁠 태입니다. 기쁘다. 이게 태. 이게 주역에서는요, 이 태자가 기쁨, 그 셋째 딸을 의미해요. 태자, 연못태라고 돼요. 연못이 졸졸졸졸 흐르지 않습니까? 기쁘게 흐르는 그런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쁠 태예요. 말이 아주 막 기쁘게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부하고 틈만 나면 그것을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 기쁘지 않은가, 공부한 것을 자꾸 익히면 기쁠까요? 예, 공자님은 그것을 기쁘다고 하셨어요. 왜 기쁘다고 하셨을까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 읽을 때에는 도대체 뭐라는 소리야? 뭐래? 요즘 애들 그러죠? 뭐래? 그러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가? 이래요. 또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쁜 뜻이 이러는 거죠. 읽을 때마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셨을까요? 예. 젊었을 때 읽었던 그 소설책 같은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책도요. 그 읽어보니까 그 헬만 헤스의 그 뭐죠, 수레바퀴 옆에선가 그거를 제가 재작년인가 어떻게 우연히 봐서 이렇게 읽었는데 진짜 정말 야 대단한 소설이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듯이 옛날에 그냥 슬쩍 지나간 것도 그럴진데 배운 것을 또 하고 또 익히고 하다 보면은 막 터지는 거죠. 그때마다 유레카 하는 거예요. 유레카는 뭐예요? 예,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예, 그 기쁨의 외침, 함성이 터지는 거죠.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어제하고 오늘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내가 아는 것에 빠져서 멈추고 있는 것은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첫 번째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공자님이.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예습 복습 안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근데 그 참 별나게 그 복습 잠깐 하는 게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공자님이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 이것은 배운 것을 익혀라. 예. 복습을 확실하게 해라. 이것의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공자님이 이제 아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붕 자원방래 불력락호 먼 곳으로부터 바야흐로 찾아오는 벗이 있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죠? 예. 가까운 곳에서 오는 친구도 반가운데 먼 곳에서 그렇게 옛날에 그 먼 곳에서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뭐 당연하게 기쁘죠. 근데 굳이 군자섬락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것은요 단순한 시간 보내자고 놀러온 술 먹자고 놀러오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보셨죠? 공부를 익혀서 뭔가를 알았어요. 이렇게 기쁜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상태예요. 이런데 먼 곳에서 나와 뜻이 같은 친구. 예. 어쩌면은 그 수준도 거의 비슷하겠죠. 이 붕자는요, 그런 뜻이 있어요. 예, 같이 나란히.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오면은 서로 그동안 닦은 공부를 서로 확인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맞는 친구예요. 예.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 아닌가요? 정말? 예. 한번 문장을 좀 살펴보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유붕.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붕. 요 붕에서 달월자가 두 개죠. 이 달월이 아니고요. 요거는 몸육자입니다. 몸육자를 빨리 이렇게 초소로 쓰면은요. 달월같이 돼요. 그래서 몸육이 두 개예요. 나란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붕자예요. 이거는, 우자하고는 좀 달라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예요. 예, 친구가 있어서 자원방래. 예, 자자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 영어로는 from이에요. 어디로부터 라는 자자예요. 원은 뭘 원자죠? 원근법 할 때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 하면은 먼 곳으로부터 이렇게 되죠. 예, 방자는요. 방금 그러죠? 지금 막 이런 거예요. 레자는 올레죠. 올레. 내일 할 때 내자예요.
먼 곳으로부터 막 지금 왔어요.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막 온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 불력 낳고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예요. 굉장히 즐겁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앞에서는요. 왜 기쁠 열을 쓰고 여기서는 왜 락을 썼는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앞에서 열자는 막 입으로 즐거움을 입으로 푸는 거예요. 와 신난다. 야 뭐 이렇게 입으로. 근데 여기서 락자는요. 요 락자의 가운데 흰백자가요. 얼굴을 형상해요. 얼굴을 상영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그 적을 요자는요. 적을 요가 아니라 실사자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무당이 춤추는 거 있죠? 예, 신이 올라서 춤을 추는 그런 형상을 지금 한 게 락이에요. 저게 음악 쓸 때는 악으로 쓰고, 예, 즐겁다 할 때는 즐거울 락으로 쓰고, 좋아한다는 뜻에서는 요로 써요. 요산 요수 이렇게 쓰면은 산도 좋고 물도 좋고 하는 요산 요수를 낙산 낙수 이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락자예요. 친구가 왔어요. 맨날 지루하게 앉아가지고 혼자서 본책 또 들여다보고 본책 또 들여다보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뭔가 터졌어요. 물리가 터진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이걸 어디 가서 이거를 누구랑 이거를 예? 이 기쁨을 그죠? 예.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온 거예요. 아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자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그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정말 축복이고요. 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죠? 예. 배운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아, 이건 대단한 친구죠. 예,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괄자는 비비다예요. 눈을 비비고 서로 상대방을 본다는 거예요.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향상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요. 학자는 모름지기 며칠 만에 만나면 달라져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소리가 어제 한 소리, 10년 전 소리, 30년 전 소리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도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누구를 말할 수는 없지만요. 예, 저도 우선 굉장히 그걸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달라져야 돼요. 어제 알고 있는 거를 똑같이 알고 있는 것은 이거는 전혀 공부하는 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니죠.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그거를 서로 만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뭔 책을 봤어? 너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뭔 소리를 들은 거야? 이런 식으로 친구를 만나면은 친구를 보고 달라져야 돼요.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좀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이게요. 달라지면 얼굴도 바뀌고 다 이 분리가 터지면은요. 다 달라져 보이는데 뭐 그거 못 알아보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괄목상대는요. 예. 친구가 며칠 만에 만난 친구가 아주 향상된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래는 것을 괄목상대라고 합니다. 또 예, 불가에서도 또 좋은 단어가 있죠. 불가에서는요. 도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반. 이거는 뭐냐면요. 도를 수행하는데 예, 수행하는 자들이 동반자, 친구. 예, 함께 수행하는 친구를 도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같은 도를 수행하는 도반. 예. 예, 학문을 중시하시던 그 공자님은 특히 학문을 중시하셨어요. 그런 분이 그 끝없는 그 지루한 배움의 길, 그죠? 이게 뭐 맨날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10년 만에 터지거나 20년 만에 터지는 게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루한 거의 뭐 수행에 가까운 이 배움의 길에서 이 도반이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그 축복이죠. 그 지루한 공부를 정말 예,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마치 그 수수께끼 풀듯 게임하듯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친구와 그 서로 아는 것을 공유하면서 그간에 그 답답하고 막 머리가 찢어질 것 같고 깨질 것 같은 그것을 모두 예, 보상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친구 만나갖고 막 좋아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걸 알았니 막 이러면서요. 예, 이게 도반이에요.
예. 공자님이 이 두 번째 낙으로 이 즐거움을 넣은 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예. 이렇게 도반이 친구가 있으면요. 정말 학문의 길이 외롭고 힘들지만은 않다. 이런 여주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더더군다나 또 부부간도 이렇게 종교 생활을 같이 한다든가, 예, 부부간의 뜻이 맞는 것은 거의 뭐 도반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인연이죠. 부부가 그렇게 뜻이 맞는, 같이 평생, 뭐, 종교가 아니래도, 이런 공부가 아니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도반이에요. 같이, 예, 함께하는, 예. 그래서 공자님이 이거를 참, 이 두 번째로 이 낙을 넣으신 게 정말 친구가 와서 정말 펄떡펄떡 뛰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참, 예, 부러운, 이런 친구가 있는 것은 정말, 예, 부러운 일이죠. 예. 예, 세 번째 낙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예, 아마도 낙으로 치면, 예, 첫 번째가 될 만한 낙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말 제일 기쁜 낙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공부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라 생각해서 끝에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읽고 보시겠습니다. 예, 인부지 불온 불력 군자호 그랬습니다. 예, 세 문장이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인부지 사람이 몰라요. 이 인은요, 내가 아닌 남을 말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몰라. 부지. 여기 목적격이 없지만은요, 누구를 모른다. 목적격이 없지만 나를 의미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 내가 말이야, 얼마나 공부를 해가지고, 물리가 터져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야 말이야. 이러는데, 못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옛날 기억에 다 서로 그렇고 그런 게 안 왔는데, 어느 날 출세를 해갖고 고향을 가니까, 예,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돼가지고 고향에 갔던 그 장면이 있어요. TV에 나왔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딱 방에 들어가니까 그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갓을 쓰셨어요. 이제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신다고 갓을 쓰셨는데, 딱 한마디가, 태우 왔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노태우 대통령이 얼굴을 딱 돌리더라고요. 그건 예의가 아닌거든요. 옛날에 노태우가 아니잖아요. 예, 하여튼 여담입니다. 예, 어쨌든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여기 접속사 이가 또 나왔죠? 그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결정하셔야죠. 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뒷문장이 불온이에요. 온은요, 성낼 온이에요. 이게 마음 신변이죠? 예, 마음이 더워. 마음이 더운 거는요, 예, 막 불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질 않아. 화내지 않아. 그럼 이가 뭘까요? 역접을 하셔야죠. 예.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화가 나지 않아. 이렇지 않죠. 그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화내지 않아. 예. 되시겠죠? 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 그러니 불력군자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정말 군자라는 얘기죠. 강조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군자가 아니겠는가? 예. 공자 동간의 육아의 그 인간 모델이 군자라는 호칭을 빌었죠. 빌어서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단계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이 단계가 결코 만만한 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실 거예요. 그죠? 예. 여기다가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준다고 화내지 않는 게 군자라는 말까지 넣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애인가? 뭐 나 안 알아준다고 화를 내게? 그죠? 이게 결코 만만한 경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군자라는 단어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먼저 이제 육아에서 군자라는 것이 어떤 상태의 인물을 군자라고 하는가, 그걸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구독 누르시는 것 모르시는 분들, 예, 고민하시는데 그거 혼자서 하시기 어려워요. 귀찮으시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예,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왕이면 그 벨 모양이 있어요. 전체라는 걸 누르시면 그 새 동영상
영상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